자, 오늘은 이외고사 대비 5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문제 한번 했었죠. 자, 여러 척추동물의 앞다리뼈 구조를 비교했다 그랬는데, 이 앞다리가 어때요? 사람은 팔이고, 개는 다리고, 고래는 지느러미, 박쥐하고 새는 날개, 그렇잖아요. 이게 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형태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죠. 그런데 요걸 해부해서 보면 이 안에 뼈의 구조가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데 알고 보니까 같더라. 이게 무슨 기관? 알고 보니까 같더라. 상동기관. 그쵸? 어. 자, 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진화의 증거 중 발생상의 증거다 그랬는데 발생상의 증거가 아니죠. 어. 요거는 몸의 구조를 비교한 거예요. 그렇죠? 몸의 구조를 비교한 거. 음. 발생이라고 하는 건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수정란이 완전한 성체로 개구리면 이제 개구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 요거를 우리가 발생이라 그러는데 지금 요건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자, 환경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게 된다. 이거는 뭐예요? 흔적 기관에 대한 얘기죠. 흔적 기관. 자, 사람, 개, 고래, 박쥐, 새는 모두 육상 생활을 하던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다 그랬는데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걸로는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그랬는데 사실은 뭐 육상 생활을 하는 걸로부터 진화한 거는 맞습니다만 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이게 뭐 어디에서 살았던 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래 화석 같은 거 보면 고래 화석이 발견된 그 지층을 쭉 보면 최근의 지층에는 고래가 발견되는데 이제 옛날 지층으로 갈수록 크기도 작아지면서 점점 육상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육상 생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 그런데 지금 요 자리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알 수 없다예요. 틀리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 다음, 기본 구조는 같으나 환경에 따라 모양과 기능이 다르게 진화했다 그랬는데 응? 어때요? 요게 맞죠? 기본 구조는 같잖아요. 그런데 물에 사는 건 지느러미, 나는 건 날개,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했다.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서로 다른 기관이었으나 원래는 몸의 구조를 보면 원래는 같았죠. 오랜 동안에 구조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건 상사기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상사기관. 자, 이 두 번째. 다음 중 진화설의 한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그런데 자연 선택설의 한계는 뭐였죠?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응? 왜 목이 긴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린이 최고 키가 큰 게 1m가 넘지를 않았는데 왜 그 목이 3m짜리 기린이 왜 나오냐 이거죠. 이걸 설명하지 못했다.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기고, 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았다는 뭐예요? 용불용설의 한계죠. 음. 다음에 특정 돌연변이설의 한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돌연변이 중에서 유리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어. 다음에 여기 보면 특정 지역의 생물에게만 해당된다는 바로 격리설이죠. 그럼 격리가 안 된 지역에서는 진화가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다음 3번. 다음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진화 과정 그랬는데 맨체스터 지방이 공업화되기 전에는 흰색 나방이 그게 도시가 깨끗해질 때는 흰색 나방이 새에 의해서 잘 안 잡아먹히잖아요. 검은색 나방이 오히려 더 눈에 잘 띄죠. 그래서 검은색 나방을 새가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공업이 발달하면서 막 석탄 같은 걸 떼니까 도시 전체가 까만해졌다고. 그러면 검은색 나방이 잘 안 잡아먹이니까 검은색 나방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어? 어. 자,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쟁이 일어나려면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되죠.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경쟁이지, 개체수가 별로 없으면 경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경쟁이 일어나면 어떤 게 살아남아요? 적자가 살아남아요. 적자. 그게 환경에 잘 적응한 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검은색이 뭐 흰색보다 힘이 세다든지 새끼를 더 많이 낳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환경이 까맣게 변했기 때문에 까만 환경에서 더 유리했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유리한, 이게 환경에 유리한, 환경에 유리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에, 누가 선택한 거야? 자연이 선택한 거지. 응? 지가 스스로 뭐 어떻게 무슨 색깔로 바뀌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선택됐다라고 하는 게 자연 선택설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4번 생물이 5개 분리 체계에서 각기에 속하는 생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런데 원핵 생물계는 뭐 세균이나 남조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원핵 생물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스페렴균이 바로 세균이죠. 세균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같은 겁니다. 다음에 원생 생물계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장균은 어디에 속해요? 세균에 속하죠? 원생 생물계 뭐가 있었어요? 아메바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류, 녹조류, 조류라고 해서 새들이 아니라 녹조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어, 또는 뭐 볼복스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원생 생물계죠. 다음 식물계는 대부분의 식물들, 여기 표고버섯은 뭐에 해당돼요? 균계에 해당돼요. 식물계에는 뭐 소나무,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응? 그 다음에 또 미나리, 민들레 뭐 이런 거. 다음, 다시마는 어디에 속해? 다시마는 원생생물계에 속합니다. 얘는 원생생물계에 속해요. 자, 이끼는 어디에 속해요? 식물계에 속해요. 어, 따라서 옳게 짝지은 거는 뭔가요? 1번밖에 없네. 그죠?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5개 분류 체계를 나타냈다 그랬는데 이 5개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원핵 생물은 얘는 핵이 없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요 4개는 핵이 있죠. 얘들은 핵이 있습니다.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식물은 일단 여러분 떡 하면 생각나는 거 광합성에 의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다른 걸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죠. 동물은 어떻게 돼?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요. 균계는 어떻게 해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거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경우는 이 균사가 발달돼 있어. 이런 거미줄 같이 막 땅속에 이렇게 뻗어가는 균사가 발달돼 있는데 여기 밖으로 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동물의 사체나 식물 사체 같은 게 있으면 얘들을 분해한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이거를 흡수하죠. 동물은 잡아먹는데 얘들은 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요것들을 분해한 다음에 흡수합니다.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간의 얘들 두 개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물계하고 균계는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은 세포벽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운동성은 어때요? 동물만 운동성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운동성이 없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핵이 있는데 이거 식물, 균계, 동물계에도 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원생 생물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원핵 생물계와 다른 계를 분류하는 기준 뭐였어요?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 핵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
핵의 유무. 그렇죠? 핵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류하는 기준이다. 다음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A는 원생생물계다. 맞죠? 버섯과 곰팡이는 어디에 속해요? 균계에 속해요. 얘는 균계에 A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 식물계와 동물계는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그랬는데 핵이 있는 걸 진핵이라 그래요. 핵이 있죠?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생생물계 중에 원생생물계 중에 단세포가 많고 물론 원생생물도 다세포는 있어요. 그런데 요 식물균계, 동물계는 전부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보면 세포가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데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들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세포라고 그래요.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물일 때 단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균계와 동물계는 세포벽의 유무로 나눌 수 있다. 아까 균계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계는 없다 그랬죠. 자, 식물계와 균계, 광합성의 유무로 나눌 수 있다. 맞죠? 식물은 광합성하는데 균계는 못 하잖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